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수막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수막 이벤트 아래에 나오는 자막 한번 보시고 참가하시면 이 발표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당첨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인쌤이 발표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체육과 삶을 연결하는 4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삶과 연계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는 삶과 연계된 체육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연성중학교 이태선, 정자중학교 이승권, 정발중학교 최지인. 덕풍중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어 스크린 해주세요. 스크린 PPT 영상 띄워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됐어. 설정 쉐어 스크린.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업과 삶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삶과 연계팀 체육 수업입니다. 자, PPT 넘겨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는 삶과 연계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삶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다운 삶이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삶이란 자신만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 참다운 삶이라 생각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기 위한 행복 파트. 두 번째로는 스포츠는 댐과 같다라는 공동체 파트. 세 번째로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모여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면화 파트. 마지막 4번째로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성 파트.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풀어서 쓴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행복 파트를 맡으신 최지인 선생님 어디 계시죠? 위치에 있네. 위에 계시네요. 위에 계시네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먼저 행복을 주제로 해서 삶과 연계된 체육 수업을 간략하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체육에 흥미를 느껴야 나중에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커서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모토를 살펴보면 다음 거 넘겨볼게요.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수업을 계획할 때 현재 그 순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나는 체육 못하니까 체육 수업 싫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기능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생활하면서도 직접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의 즐거움을 느껴서 실제 배구 경기장을 가는 것도 체육이 삶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는 즐거움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수업,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구 경기를 통해서 행복 느끼기를 하였는데요. 영상을 집어 넣었는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반대항전도 아니고 그냥 학급에서 진행을 한 경기인데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까지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역할도 넣어서 해설도 진행하였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기능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정도여서 원바운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영상은. 네, 그래서 조금 더 팀전으로서 다른 학생들이 경기를 할 때도 내 경기 아니니까 나는 안 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혼성 경기 15점, 그리고 여자 경기 15점, 남자 경기 15점 이렇게 점수를 이어서 측정을 했고요. 혼성 경기를 하게 될 경우에 기능 수준에 따라서 결국엔 남자들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랑 남자랑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규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조건만 조금 수정을 했을 뿐인데 정말 모두가 좀 재미있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보는 것의 즐거움 쪽에서도 초점을 맞춰봤어요. 제가 원격 수업으로 할 때 서로 출제한 문제를 카우스로 만들어서 맞추는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조별로 배구와 관련된 주제를 각 조에서 몇 개씩 출제를 해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카우스를 제작을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문제 해설도 각 조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문제들이 실제로 뭐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직접 생활에서 배구랑 관련된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게 되는 과정이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여자 배구 올림픽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죠. 그거를 활용해서 비대면 이벤트, 예상 스코어를 작성해서 맞추는 아이들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진짜 거의 절반 이상이 봤다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교사가 이제 체육 수업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수업들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삶과 연계하는 키워드로 뽑으신 선생님, 이태성 선생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전달 괜찮았습니다. 앞서서 지인쌤의 행복이랑 관련된 요소의 수업 들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인 저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농구선수 출신이어서 10년 넘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교직에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부각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먼저 공동체가 삶과 연계된 체육 수업에서 가지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삶의 요소에서 공동체라는 요소는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체육 수업을 통해 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은 체육 교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든 과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든 과제와 체육에서의 모든 과제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에서의 모든 과제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농구를 배운다거나 축구를 배우면 그 스포츠 종목 안에 공동체가 당연시하게 포함되어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모든 과제를 진행할 때 이 스포츠의 특성이 원래 그렇다, 아이들아. 때로는 그 모든 과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체육에서 스포츠의 모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체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육은 팀 스포츠의 개념을 통해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공동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공동체 문제들을 스포츠 경기 속에서 직접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존중과 책임감, 배려, 협동, 희생 등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모두가 함께 더 많은 것을 달성하는 것, 그게 바로 팀의 의미라는 영어 약자인데요. 그래서 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삶 그리고 체육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팀 스포츠는 댐과 같다라고 말해요. 댐은 물을 막고 있죠. 큰 댐이 물을 막고 있는데 댐의 10%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댐의 10%가 손가락이 잘 안 보이네. 댐의 10%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아이들아 물의 10%만 빠져나갈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댐의 10%가 무너지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물은 100% 빠져나간다. 팀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5대5의 농구를 하고 있을 때 너희 중 한 명이 만약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요소만큼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10%, 네가 쉬고 있는 그 10% 동안 우리 팀 전체 100%가 소비되게 된다. 손실되게 된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상대 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축구나 농구 경기를 하면 우월한 친구들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만약 상대방이 없다면 너는 그 우월함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다. 그러니 상대방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팀 내에서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 공동체 수업은 모든 분야에서 공동체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 과제건 팀 과제건 모든 분야에서 포함되고 있는데 먼저 신뢰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공동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스포츠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농구 경기를 하다가 혹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실력이 좋은 친구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막 섞여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간혹가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패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아이들에게 말하죠.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는 상황이 최적의 상황, 패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의 실력과 무관하게 너는 그 아이에게 패스하는 게 옳은 판단이다. 스포츠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경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은 스포츠에서 동료와 상대팀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동료 선수들을 고를 수 없습니다. 감독이 고르죠. 간혹가다 아이들이 공동체 과제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와 저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저는 저 아이를 선호하지 않아요.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득하죠. 너가 어떤 스포츠나 체육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동료는 네가 고르는 게 아니다.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게 과제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건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동료를 고르거나 상대팀을 고를 수 없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조는 각기 다른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편에 저 탑푸치기라고 생존 수업과 관련해서 안전 수업, 생존 수업과 관련해서 탑푸치기 수업을 했는데 어떤 반 여학생이 두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예요. 진짜 안 움직이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 모둠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아이는 그 타프 폴대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추운 날 손 시려운데도 그걸 꼭 잡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팀 동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두 아이가 어떤 역할을 너에게 기여했니? 그랬더니 충분했다고. 저 아이들이 해준 역할들이 충분했다고. 그래서 공동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공동체 원들끼리 최대 능력을
동일한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걸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능력, 이걸 발휘하는 게 공동체 수업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면화 요소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수진쌤. 네, 토스 받았습니다. 자, 내면화한다? 뭘 내면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내면화해야 할지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무언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배운다면 그것은 그냥 신체 활동, 체육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가 저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배우게 될 가치라고 판단을 했고 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에서만 맴돌거나 손 안에서만 자꾸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면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내면화가 있어야만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또 행동 발현에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내면화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내면화를 위한 수업 의도는 이러했는데요.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 씨앗을 뿌려주고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심어서 싹을 피워냅니다. 학생들이 다들 각기 다른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싹은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어떤 싹은 성장이 미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성장 속도 역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싹은 또 짧은 기간에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싹은 굉장히 오랫동안 잠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개인 학생들이 모두 다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개화시키고 즉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 방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한다면 학생들은 언젠가 꽃을 피우고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플레이트 야구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가치 중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발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자신이 얻은 가치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경험해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실제 수업 중 일부인데요. 내면화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활동에도 좀 내면화에 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학생들에게 또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사만 알고 있는 그러한 수업 과정이 아니고 학생들 너희가 하는 활동들이 왜 삶과 연계된 활동이며 또 왜 내면화에 관련된 활동인지를 계속 설명해 줬어요. 그 이유는 그러한 전달이 돼야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맹목적인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실용성에 관한 이승권 선생님에게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성 파트를 맡은 이승권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실용성이 삶과 연계된 체육 수업에 가지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내려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실용성이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다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직접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움으로써 체육 수업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여가나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용적인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잠시만요. 나는 어떻게 실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활동지나 그리고 학습지를 통해서 작성해보고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캠핑족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의 모든 것이라는 PPT를 제가 만들어서 백패킹 그리고 오토 캠핑, 차박의 차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캠핑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캠핑장 그리고 올레길 등 우리 집에서 가깝고 좋은 캠핑장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캠핑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 수칙과 체크리스트를 직접 체크하면서 오토 캠핑장에서 지켜야 될 매너나 발생했던 안전사고 사례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스스로 매너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좀 마인드 세팅을 준비하였고 그 이후로는 타프 설치법과 매듭법 등을 익혀서 오프라인에서 3인 1개조로 타프를 설치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네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4명의 연구위원에게. 구체적인 서로의 영향력에 대한 수업 사례는 이제 2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진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 과제로 했었던 게 있어요. 4군데 학교에서 같은 과제를 다른 학교에서 제공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체육 버킷리스트 만들기였는데요. 이것도 2부에서 수업 사례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영복 선생님의 삶이라는 시를 함께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잔잔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잔잔할진 저도 자신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읽었던 삶이라는 시처럼 삶은 연결이고 균형입니다. 앞에 저희가 만든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요소들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요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비밀은 2부에서 오픈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